네, 연출님부터 간단한 인사와 앉으신 분들 순서대로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빈센트 리버 연출 맡은 신유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타 역의 우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타 역의 정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타 역의 남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 역의 이주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 역할의 김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 역할의 강승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 계실까요? 네, 에이스의 강모 기자입니다. 그 새 여성 배우분의 그 출연 부분들이 각기 이제 점점 고조되어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새 배우의 특징이 그대로 잘 드러났지만 어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떤 한 페어를 택해가지고 보려면은 이거 세 번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남성 배우들 셋은 또 그 각기대로 또 너무 느낌이 달라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저 오늘 보여주신 페어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6명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합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이야, 이거 정말 9 정도 되나요? 네. 9번 봐야 되는 공연이네요. 이제 어떤 배우분이 아니면 연출분이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대학로에서 LGBTQ의 공연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도가 10개 작품 올라가면 한 4개 정도가 그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지금 뭐 얼굴의 상처, 그 다음에 이제 마리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신 우리한테 보여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아들 또래의 남성 청소년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사에도 살짝 나왔지만 섹스에 미쳐가는 듯한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극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된 것에는 아마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오소독스한 느낌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연출가 선생님이든지 배우든지 이 작품을 이번 올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무슨 어떤 힘이 또 관객이 어떤 장면들을 좋아해서 이 작품이 빨리 이렇게 다시 제공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9번의 페어들을 만났을 때 가장 서로에게 흥미로운 페어가 있다면은 각각 남자 여자 배우분들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네요. 잘 보았습니다. 우선은 일단 이 작품은 제가 집중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도 LGBT 그 작업들을 많이 해봤지만은 이번 작업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됐던 거는, 물론 이제 동성애자를 동성애 혐오 범죄로 죽음을 맞이한 빈센트 리버와 그의
다른 괴로움으로 데이비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걸 혐오하고 있는 아니타가 자신의 그 혐오감을 발견해 가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냥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되게 많은 어떤 상처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소리들이 꼭 동성애자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우분들께서는 아니타 배우 한 분. 네네. 어느 페어가 제일 좋다, 뭐 잘 맞는다 이건 없는 것 같고요. 각기의 데이비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비를 만날 때마다 아직 이제 공연을 한 번씩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씩 공연했던 느낌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도 더 잘 되고, 저는 또 이런 작업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냥 일반 연극은 했지만 이렇게 트리플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좀 긴장도 많이 됐는데, 그 긴장에서 오는 또 다른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솟아오르면서 힘들고 걱정이 되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네, 다 좋아요. 가보세요. 네. 저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9가지의 이제 9개의 페어가 나오는데, 그 어떤 페어로 보셔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상대 배우를 만나느냐에 따라 거기서 나오는 느낌들,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가 좀 더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을 다 보시면 아마도 또 관객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페어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재관람하시면 다양한 혜택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그게 마케팅에 제대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 네네네. 네, 저희 홍보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도 도전해보려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임지우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장면 시연 잘 봤고요. 전 2가지 질문 있는데, 첫 번째는 연출님께 이 작품이 좀 작가가 본인이 자고 나란 영국 동부 지역의 분위기나 지역적 특성을 좀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그럼 이 작품이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공연됐을 때 좀 어떤 의미나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다음으로 배우분들 중에 우미화, 이주승, 강승호 배우님이 이제 초연에 이어서 재연도 같이 하시게 되셨는데, 이걸 한 번 더 이 작품을 하고 싶다고 결심하시게 된 이유나 뭐 이 작품의 매력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작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지명을, 그리고 지역명, 그리고 그 도시들이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지 묘사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영국 런던을 직접 가본 게 아니어갖고 진짜 막 작년 공연할 때는 구글 어스로 해갖고 그 길들을 다 따라다녀보고, 올해는 남기혜 선배님 지인이 이제 직접 그 거리를 촬영을 해갖고 보내주시고, 그것들을 잘 참고해갖고 공연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대학로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마치 동대문 얘기하고 낙산공원 얘기가 나오고 성균관대, 명륜골 이런 데들이 나오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이 일이 비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진짜 내가 다니는 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쩌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감각들을 정말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정말 런던에서 제가 거주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느낌들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내 옆 사람이 그리고 내가 언젠가 만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일을 목격했을 때, 당했을 때 나는 과연 이 사건에서 빈센트 죽음에 있어서 내 위치는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전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명 때문에 이제 그 감각들이 조금 떨어지고 그냥 단순히 좀 나와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저희 대사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빈센트 리버가 살아생전에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그 폭격 때문에 뜨거워서 옷을 벗고 뛰는 그 소녀의, 자기 또래의 그 소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분노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사실은 좀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쉽지 않고 다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무대에서 가져가는 게 맞나? 작년에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너무 작품이 좋고 함께했던 배우들이 또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작년에 재현이라는 것이 항상 초연과 똑같지 않게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현을 통해서 또 빈센트 리버 작품에서 또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은 사실 그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이 아니타의 고통과 슬픔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이제 깊숙이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니타가 어떠한 외면, 어떠한 사회관계를 갖고 나를 어떤 식으로 화석화시켰을까, 그 모습에 좀 더 집중하고 찾아보면서 관계를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연출이랑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는 재현을 하기를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작년 초연 때 좀 못 찾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고요. 그것을 찾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 무대도 작년에는 반원형 무대여서 좀 다른 느낌의 극장에서도 공연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빈센트 리버의 그 어떤 향기가 그리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 더 느끼고 싶은 그런 향기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재연의 제안이 왔었을 때 고민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지 없었고, 이유는 작년에 하면서 마지막 공연을 하고도 다른 분들한테 이 공연은 꼭 다시 하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무대에 비해서 이 두 명의 인물이 2시간이라는 이 대장정을 끌어감으로써 관객분들께서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 무대 위에서 제가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여지 없이 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하면서 진짜 놀러 오는 듯한 느낌의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민중의 소리 김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연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무대가, 그러니까 제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보고 이 무대를 보고
나서 와, 이렇게 또 작은 무대로 옮겨왔는데 또 이렇게 다르게 연출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작품은 한정된 딱 한 공간에서 두 명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동안 이끌어가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관객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대적으로나 아니면 캐릭터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연출적으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작도 있는데 원작을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뾰족하게 하셨는지 그런 지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 작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오는 무대 지시문 이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그게 이제 내가 그거를 수동적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작가가 정말 저한테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작가는 글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 이런 문장을 선택해서 연출한테 꼭 하고 싶은 어떤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본의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벽지들이 찢겨져 갖고 그 속이 보이고, 그런 지문들이 일종의 이 사람이 어떤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도 이 공간이 이제 아니타가 머물기에 정말 유일한 어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문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이서 이 삼각형 무대 안에서 서로의 위치들을 적절하게 이제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이제 좌우 반전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원근감을 좀 살리려고 하는 노력도 했었고, 근데 어떤 그건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둘의 어떤 서로 나를 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존재가 어떻게 하여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심리적인 거리가 의심이 풀어지고,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장벽인데, 그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낮춰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동선적으로 주의하면서 짜왔습니다. 네, 또 질문. 세 번째 줄에 기자님. 네, 여성신문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저는 데이비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데이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니타와의 대화를 하고, 사실 그렇게 정체를 숨기는 걸 관객들에게도 숨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데이비의 정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시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년 공연했을 때는 사실 관객분들께도 얘가 정말 뭐지? 라는 그런 되게 광범위한 의심을 하게끔 연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데이비가 왜 숨기는지에 대한 거에 중점이 있어서 조금 이번 공연할 때는 대놓고 좀 속보이게 숨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연출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이제 뭐 저희 연출부와도 얘기를 나누고, 사실 다른 배우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데이비의 성적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사실은 큰 드라마에 있어서는 대단히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숨김이고, 사실은 이 데이비가 숨기고 있는 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너무나도 공연의 뒷부분에 어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도 관객분들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아이의 어떤 정체 그리고 아니타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들, 또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저 아이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을 넘어 이 인간의 존재라는 어떤 그 질문까지 저는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객분들한테 어쩔 때는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또 좀 드러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장면 연습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관객분들도 극장에 오시면 같이 그 질문들을 따라가시다 보면 조금 더 이 공연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는 숨기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캐릭터로서는 17살이라는 아이가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 3자가 봤었을 때는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그런 이 친구의 거짓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